쌓이는 의혹, 바빠진 해명, 추 장관 측의 반박과 오늘 새로 제기된 의혹 모두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전해주시죠. 추미애 부부 중 한 명이 이제는 군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추 장관 아들 1차 병가 종료 날 딱 2017년 6월 14일에 맞춰서 이제 복귀를 해야 하는 그날인데 내일 추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문의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록인지 정말로 문의가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병가가 종료돼서 부대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혹시 병가를 연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추미애 당시 당대표 부부 중에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추 장관 아들은 14일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한 그날 복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구두로 휴가가 승인되는 굉장히 논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23일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차 병가를 받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이용한 병영 특혜, 휴가 특혜 아니냐, 더 나아가서 그 백그라운드에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바로 전국의 핵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의혹은 김용태 의원님, 추미애 당시 당대표 부부 중에 한 명이 아들의 병가가 끝나는 딱 그날에 맞춰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란법에서는 청탁의 성공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 청탁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고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문의만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저게 문의가 됩니까? 문의한 사람이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 본인이거나 지금 보도대로 한다면 남편 아니겠어요? 그 문의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단순 문의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청탁이죠. 저거는 저 사실관계만 드러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 확실하고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만들 때 청탁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적시한 게 뭐였냐면, 징병검사, 부대 배치, 보직 부여에 관해서 만약에 이 직무를 위반해서 무언가 군의 행정을만 처리하도록 누군가 이 청탁을 했으면 정말 김영란법에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저희가 법문에 아예 박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부모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이런 차원의 이 문제가 아니라 김영란법을 위반한 이 법적 문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 아들이 왜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일파만파 커져서 이제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어요. 저는 따라서 추미애 장관한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들이 문제가 없다면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임검사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 다음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특임검사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 추미애 장관이 가장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용태 의원님의 견해신데 김성진 기자가 저랑 같이 국방부를 출입했었던 기자였는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 민원실이야 누구나 다 전화할 수 있는 곳 아니냐. 그리고 부모된 마음에 아들이 아프니까 꼭 물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민원실 일반인들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건 해플콜이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응급할 때 전화해서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라서 이런 절차 자체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청탁이다 볼 수 없는 게 좀 해당 부대 병사 신원이나
밝히고 자기가 부모다라고 얘기했겠지만 내가 집권 여당 누구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그 문의는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이 자기는 알지 못하고 보좌관이 한 사실도 지금 부인을 해왔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본인 가족 스스로 이 아들의 병가, 휴가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직접 문의를 했다는 점에서 이 앞으로의 그 보좌관이 개입한 휴가 연장 문제 이 부분과의 연결고리가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근데 공교로운 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추미애 장관 부부, 당시 당대표 부부 중 한 명이 도대체 누가 전화를 걸었다는 건지도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당대표가 직접 걸었다는 건지 남편이 걸었다는 건지 전화를 건 그날이 아들이 병가가 끝나는 날이었고 또 그날 복귀를 해야 하는데 전화가 갔고 아들은 복귀를 하지 않았고 구두로 추가 휴가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9일간 병가가 연장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 김 기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김 기자가 2명이에요. 저도. 김성진 기자. 네네, 김 차장님. 왜냐하면은 사실은 민원실에 전화를 할 때 내가 추미애 대표다 또는 내가 추미애 대표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그것도. 네네,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병가인데 몸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추가로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연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국방부 민원실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규정에 맞지 않고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몸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귀하셔야 됩니다. 일단 부대에. 부대 복귀했다가 다시 정식으로 휴가를 갖다가 받아라. 그게 사실은 FM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무리한 이야기들. 예컨대 보좌관이 전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 이야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를 건 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줘야 할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의혹에 대한 추 장관 측의 해명이나 반박이 나오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